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 지금 불안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이 아시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FTX로부터 벌어졌다. 그리고 그 관련 있는 솔라나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FTX 거래소 토큰인 FTT 토큰도 마찬가지로 폭락을 이루어졌죠. 근데 그런 와중에 FTX가 바이낸스에 인수합병 된다라는 얘기가 일시적으로 돌았고 또 어제 자정 무렵에는 말이 바뀌어서 그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합병 안 하겠다.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가 만약에 인수하면은 우리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하게 지금 부정하는 쪽으로 코인데스크 일면에 제일 앞쪽에 이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수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말을 또 바꾸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동안은 이런 장세가 있을 텐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죠. 과연 이런 게 급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과연 우연인가? 자, 권도용이는 왜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을까? 세계 공권력과 인터폴이 그렇게 무능할까요? 하여튼 대중만 빼고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이 대중편일까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한동안 창펑자오가 인수한다 안 한다 싱가포르 테마색 이 국부펀드죠. 테마색도 여기에 이제 투자를 1월 달에 했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 유동성 위기 FTX 협력했다. 지금 도와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직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게 이런 기사가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건 FTX 거래소가 그렇게 허접한 데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테마섹하고 소프트뱅크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마 과거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FTX에 투자가 진행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권도용이 마지막에 이제 바톤 터치를 잡은 신현성으로부터 이제 건너받아서 신현성이 이제 구조 형성을 했던 그 테라도 마찬가지로 소뱅이 사실은 우회적으로 관여가 돼 있었죠. 근데 왜 권도용이는 잡히지 않을까? 자, 일부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 경쟁에서 탈락했습니다. 지금까지 CBDC 계획을 폐기하거나 중단한 국가가 최소 4개국이며 중앙은행은 자체적으로 CBDC 계획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일본이 나와 있고 핀란드가 나와 있고 덴마크가 나와 있고 에콰도르가 이 4개국이 갑자기 또 CBDC를 안 한다. 그러니까 안 좋은 악재 뉴스는 전부 다 끌어다가 지금 붙이거든요. 권력자들, 최상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자들, 그 정체가 뭔진 모르지만 대중이 돈을 쉽사리 벌기를 원하진 않아요. 과거 제가 이제 코인 투자 했을 때부터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래소 관련해서 아니면 코인 관련해서 별의 별 일들이 진짜 참 많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와 하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그랬죠. 예전에 사라진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 있었고 입출금도 닫아버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의 FTX가 보여지는 행태를 똑같이 하다못해 USDT도 마찬가지로 항상 때가 되면 항상 끌고 오는 거 항상 그래 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바이낸스가 공개적으로 손상되는 날은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서 그런 날은 본인이 코인 투자 종료할 거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업비트는 또 미디어에서 안 건드리는데 지금은 또 빗썸을 건드리죠. 빗썸. 업비트를 건드리면 업비트와 빗썸을 동시에 건드리면 완전 개작살나니까 2위,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리고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 압승은 없었는데 간만에 차로 뭐 어쨌건 하원은 공화당이 됐다. 예, 라는 얘기. 그래서 상원은 결과가 나오려면 아마 12월 달은 돼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바톤을 잡을지, 차기 2년 후에 대선에서, 그리고 15일 날인가 아마 뭐 중대 발표를 판비치에서 한다고 어저께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대선 출마한다라는 얘기 하겠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뭐 미디어 상에는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뭐 향후에 만약에 트럼프 이분이 집권을 하시면 이게 과연 미국한테 엄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과연 미국의 미래는 과연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순탄한 꽃길만 걸을까? 예,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죠.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 이거는 월가 큰손 일본이 떠난다. 미 국채금리 상승 압박 위험. 예,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미 국채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누군가가 대거 매도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되는 2023년. 일본이 여태까지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사들인 나라인데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한다? 네, 매도를 한다라는 의미는 일본도 향후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니까 미국 국채를 팔고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네. 본인들 걸 사겠죠. 본인들을 프로텍팅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메커니즘이 내년에 아마 들어올 거고, 이게 또 다시 CBDC와 연결돼 있을 거고, 아까 미디어에는 뭐 본인들 안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결국엔 CBDC를 할 수밖에 없고, CBDC를 한다는 얘기는 코인 시장하고 엮여 있고, 하여튼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 국채를 사려고 하는 국가들, 중국도 뭐 대거 지금 팔고 있고, 자, 마지막 남은 일본도 대거 지금 팔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 국채는 과연 누가 살까요? 음. 제가 예전서부터 2018년서부터 해왔던 얘기,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도, 그 외에 러시아, 오페크, 브릭스 국가들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아주 많이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다운만 보면 도저히 아마 예측이 불가하실 거예요.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인만이 살 길이라는 거, 그것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거버넌스는 변하지 않고 여태까지 그들이 구조 형성을 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의 실내인데, 클레이튼 카톡 서비스 연계 추진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카카오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클레이튼 망했겠구나. 거기다가 시세도 폭락했으니까. 근데 과연 지난 수년간은 클레이튼은 거버넌스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과연 이 생태계를 과연 클레이튼이 파괴를 할까? 클레이튼은 한국은행하고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결과값을 그냥 시장에 0으로 수렴하게 그냥 던져버릴까요? 어쨌든 기사를 보실 때도 필터링해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뭐 뉴스거리가 볼 게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몇 가지 그냥 눈에 띄는 것만 추렸어요. 아마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